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예. 라이브 시간이죠.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313.94. 예? 313.94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네?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종가랑 고가랑 저가가 그렇게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는 구조예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고요. 보통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고조종이 위로 가고 거래량이 아래로 가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상승할 때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승이에요. 예, 투자 심리도 상으로 보면 예, 이런 형태가 되어야 상승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구조가 아니에요. 네, 상승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승이 아닌 거죠. 네, 지금의 상태는 상승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종가가 하락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내일까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종가가 하락하느냐. 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종가가 얼마냐? (317점) 얼마더라? 26. 네. 317.26입니다. 자, 예, 언타이틀님,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좀 버퍼가 있었어요. 로딩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 동영상 보시는데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예, 스콜피언님 안녕하세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현재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고, 예? 종가, 고가, 저가 투자 심리도는 아래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승의 구조가 아니라 반등의 구조다. 예, 상승할 때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로 가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맨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상승하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맨 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에 유리한 화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송호성님 안녕하세요. 자, 내일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종가가 하락하느냐예요. 왜냐면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317.16입니다. 지금 313.94예요. 94. 근데 317.26이면 여기는 2, 여기는 3. 예. 3.32포인트가 상승해야 돼요. 3.32. 그러니까 1% 넘게 올라야 돼요. 내일 지수가 1% 넘게 오르지 않는 한 하락인 거예요. 예? 내일 지수가 3.32포인트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월봉은 하락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3.32포인트 이상 상승하지만 않으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족하다는 거죠. 자, 월봉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봉, 미래 보시면, 예, 지금 월봉은 하단선은 올라와요. 하단선은 올라오고 상단선은 내려와. 그래서 지금 상단선이 이 정도에 있어요. 318대 있거든요. 상단선은 318대 있고 하단선은 312.85에서 예, 306.78 이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떨어지기 힘든 구조죠. 예? 월봉은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요. 떨어지기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구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본까지 다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봉. 주봉은 그냥 하락 추세예요. 주봉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 수리님 반갑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래쪽은 열렸잖아요. 예? 아래쪽은 개방됐다고. 그쵸?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이거 얼마냐? 318.64예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318.64 위로 올라가야 매도 가능한 거예요. 예? 318.64 위로 올라가야 매도가 가능하지, 지금 이 자리는 매도에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이거 왜 상승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매도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이 자리가 매도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진 매도는 318.64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주신님, 슬비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보시면 이게 볼벤 20 하단선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격 볼벤 20 하단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깨요. 두 개 다. 그죠? 두 개 다 깨면 보통 반등이 와요. 예? 반등이 온다고.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깨는 거는 그 하락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예. 오늘 감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면 신규 매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고 엔드 이것보다도 낮으면 매도 가치는 없는 거라고요. 예. 오늘 같은 날 예, 요 T10 이격불변 노란색 그 아래에서는 매도는 없는 거죠. 내려가면 고마운 거지 그게 매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여기 예, 볼벤 20 하단선이 지금보단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려면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르는 게 나아요. 예? 오르는 게 낫다고. 이게 지금 우리는 내리길 바라잖아요. 예. 곧버스를 들고 있으니까 내리길 바라는데 차트로 보면 오르는 게 나아요. 올라야 내릴 수 있어. 이거 계속 밑으로 내려가려면 볼벤 20 하단선 밑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신규로 거래하시는 분은 못 들어가요. 매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내려가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면 아쉽죠. 예? 일봉은 지금 상태는 약간 낙폭과대의 상태예요. 일봉만 보면 낙폭과대죠. 왜? 이격을 계속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개파락이 나오면 감아 올리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죠. 예, 주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왜냐? 월봉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잖아요. 예? 다음 달이 되면 상승 추세를 타요. 상승 추세를 탄다고. 반면에 주봉은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받치는 구조예요. 예. 지금 구조가 주봉은 이제 눌러요. 기존에는 주봉이 끌어올렸어. 그죠? 지금까지의 상승은 일봉이 시작해서 주봉이 끌어올렸다고요. 그러다가 주봉이 죽었어. 주봉은 죽었는데 주봉만 죽고 월봉은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내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1일 지나고 목요일부터 3월로 넘어가잖아요. 수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봉은 누르고 월봉을 받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월봉 똑같죠?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종가 기준이 317.26입니다. 그러니까 317.26만 안 넘으면 돼요. 내일 317.26만 안 넘으면 돼요. 자, 주봉은 밑으로는 열렸고 위로 올라가면 318.64입니다. 예? 아니다. 선물로 봐야죠. 선물. 자, 선물 월봉 예, 똑같죠? 다음 달로 가면 이렇게 예, 박스가 쳐져 있어요. 밑에는 하단선, 위에는 상단선. 예? 이렇게 위도 누르고 아래도 받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종가는 318.65예요. 318.65. 그러니까 내일 선물로는 318.65, 현물로는 317.26. 예, 그 수치에만 도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주봉은 318.63이요. 매도가가 318.63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위치는 매도 가치가 없어요.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요.
주봉은, 일봉은, 와, 이거 뭐 볼펜 밑에서 저렇게 움직였으니까, 예,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이격은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감아 올려야 되는 이슈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땡겨야 되는 이슈는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냥, 볼펜 20 하단선만 찍으면 그 다음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하단선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건 하단선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볼린저 밴드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아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뭔가 하단선이 탄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고버스를 보겠습니다. 분기봉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요게 얼마냐? 3035원. 예? 하단선의 위치가 3035원이에요. 이게 상단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35원이 와야 하단선 하나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3340원. 네, 3340원. 3035원이 왔을 때가 맨 밑에 있는 하단선이 복구되는 거예요. 전체가 복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라면 3035원 아래에서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버려 두는 거죠. 3월 말까지 어디까지 감아 올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감아 올리는지, 아니면 3340원까지 감아 올리는지, 아니면 상단선까지 가가지고 여기요, 3700원까지 가는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월봉은 지금 상승 전환했어요. 상승 전환을 했는데 아직 상단선까지는 못 갔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관찰해야 될 거는 종가가 상승하느냐, 상단선까지 가느냐,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미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조금 애매한 거죠. 요 상단선은 얼마 있냐? 3055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2995원에 있는 요 상단선이 막느냐 안 막느냐, 이것만 안 막으면은 이제 고가를 넘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 다음 달에 체크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고. 지금 하단선은 시가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2860원 정도, 2860원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선은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고가 넘으면 1차로 보이는 거는 3050원에서 월봉이요. 월봉 기준으로는 329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걸. 자, 여기가 종가 바닥이에요. 예. 근데 종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 올라갔죠. 예? 종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종가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하락, 여기가 상승이죠. 근데 지금 계속 수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종가가 이게 최고치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얘를 넘어야 되죠. 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고,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고, 예, 다음 달에도 상승하면, 예, 이 두 가지 조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예,
12월 종가로 가야 되죠. 12월 종가로 가야 되잖아요. 종가 투자 심리도상으로 가장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고버스의 종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종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상승하는데 다음 달에는 연구관을 지나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예? 고가를 넘어가면 종가도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종가가 상승해서 위로 간다라는 거는 최고가 모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12월 종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종가가 얼마냐? 3,450원이에요 3,450원.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 상승하고 다음 달에도 종가가 상승하면 3,450원 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랑 연관이 있느냐? 분기봉이랑 연관이 있죠. 왜냐면 분기봉의 하단선이 그 정도 있을걸요? 여기 있잖아요. 3,345원 정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다 감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450원이면 시가가 얼마냐면요. 3,435원이에요. 3,45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이 양봉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여기 12월 달에 종가가 3,450원인데 3,450원 이번 달에 종가 상승하고 다음 달에 종가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는 횡보하고 여기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3,450원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450원이 여기서 봤을 때는 양봉이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의지가 있다면 예? 그렇게 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종가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고버스는 내일 월봉상 종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띵글 구조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이 아니라 투자 심리도 구조상 그렇게 그리면 아주 유리해진다는 거죠. 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아래로 내리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건 상단선은 위를 보고 하단선도 위를 보는데 지금 하단선은 2,880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2,880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그냥 홀딩 해야 돼요. 나머지 가격은 가치가 없어. 일봉은 이격을 벗어났죠. 예. 아침에 이건 매수 가치가 없다. 올라가면 감사하지만 가치가 없는 거다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습니다.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타이거. 타이거도 보시면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지금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돼. 그죠?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구조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분기가 되면 여기 하단선 또 올라오잖아요. 여기 하단선 올라오고 추세는 죽죠. 추세가 죽어요. 근데 누르는 힘은 3,570원 정도 가야 돼요. 3,570원.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추세가 죽는 거지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자, 월봉. 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종가만, 네, 종가만 상승해 주시면 돼요. 네, 종가만 상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올라야 돼. 이거까지 죽이면 좋으니까. 이것까지 죽이고, 이거랑만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누르는 거는, 누르고 있는데, 가격은, 종가, 여기잖아요. 3,635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월봉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하락 추세는 다 죽는 거예요. 자, 주봉은 공중에 떠 있고요. 이번 주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아마 신규 매수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언제 내려와 가지고 또 올라가. 가만히 있고 다음 주에 이게 더 올라오는 편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옆으로 가고 보시면 다음 주에 올라와요.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아래 꼬리 그리고 잘 버티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단선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게 좋고, 굳이 3,035원까지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어중간하게 아래 꼬리 그리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지금은 일봉으로 보면 과해. 그죠? 일봉으로 보면 과하니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주면 고마운 거지. 예, 여기서 뭔가 뭐 매수해가지고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 예,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띵글에 대한 얘기예요. 예? 투자 심리도 볼린저 밴드 이제 그걸 가지고 본 거죠. 자, 이제 뭘 볼 거냐? 일목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한쪽은 코스피 200 지수고 한쪽은 코스피 지수예요. 예, 둘이 지수가 다르죠. 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참고 삼아 보세요. 일단 전환선 9를 끄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요 보라색 선이 후행 스팬이에요. 보라색 선이 후행 스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요게 기준선 26이에요. 응? 여기까지 보이죠? 자, 보세요. 코스피 200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후잖아. 이해되셨죠?
눈에 보이죠?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이렇게 끝나면 이게 고점이에요. 예? 이게 고점이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 놓은 요게 449잖아요. 예. 이게 고점이라고. 예. 이게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딜 가요? 선행 스팬 2를 가죠. 어라? 갔네? 그죠? 이미 갔어요. 선행 스팬 2 갔다고 이미. 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만족이에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서 끝나면 여기는 이미 선행 스팬 2를 찍었기 때문에 만족이라고요. 그럼 코스피 200은 만족한 겁니다. 그쵸? 내일 만약에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기준선 26 아래로 후행 스팬이 내려간다고요. 그 얘기는 만족시켰다고. 예? 만족시킨 거예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고 봉은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고점이면 얘는 고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449는 고점이 맞아. 그런데 3316인가요 이게? 16.08 이건 고점이 아닐까요? 449는 고점인데 3316.08은 고점이 아니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점이면 둘 다 고점이겠죠. 그래서 통상 한쪽이 고점 사인이 뜨면 반대쪽도 고점 사인이 떠요. 그럼 얘도 내려갈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 200이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코스피는 2352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왜냐? 얘가 2352거든. 그리고 얘도 2350이에요. (2352라고요)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내면 선행 스팬 2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352로 가야 돼. 조건을 코스피 200이 만족시켜 놓으면 코스피도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수치는 2352예요. 왜 이 숫자가 중요한지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는 2352.83입니다. 데드가 나야 되잖아요. 예? 데드가 나야 된다고. 데드가 2352.83으로 데드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코 200만 나, 그리고 코스피는 안 나, 그럼 코스피는 다음 달에 내는 거예요. 예?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났는데 코스피 지수는 2352.83 위에서 끝나. 그러면 코스피는 데드가 안 나고 코스피 200만 데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낼 거라고요. 3월 달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요.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코스피는 2352.83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내일 코스피 200 지수만 데드가 나고, 예, 코스피 지수는 데드가 안 나면 코스피 지수는 3월 달에 데드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월봉을 설명드렸고, 이제 주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또 나스닥 선물 호재 떴나요? 맨날 좋은 일은 맨날 떠요. 시가에서 내리면 다 끝날 텐데 갭상승을 하냐고 바쁜 거죠. 자, 요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자. 이제 주봉을 볼 거예요. 주봉을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기준선이에요.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봉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후행 스팬이야. 여기가 후행 스팬입니다. 맞나? 후행 스팬. 네. 지금 후행 스팬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준선이 여기로 보면 이게 얼마냐? 이게 2520? 2522.90 90이고 여기는 333.91이에요. 예.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가려면 현재 봉이요. 현재 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가려면 주봉은 333.91을 가야 돼요. 네. 코스피 지수는 2522.90을 가야 되고 여기는 안 갈 거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안 갈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상승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2522.90 위에서 끝나면 상승장. 이번 주에 코스피 200 지수가 333.91 위에서 끝나면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까지 갈까요? 갈 거라고 보세요? 예? 코스피 200 지수가 333.91 위로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갈 거라고 믿는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옵션 포지션이에요. 옵션 포지션인데 지금 외국인이 여기 다 매도 쳤어요. 332, 330, 327, 325, 322까지 다 매도 쳤어요. 예? 이거 콜매도 다 쳐놨다고. 그 얘기는 위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위로 안 가, 자기네들도 가기 싫은 거야. 333.91이라는 수치까지 가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 차트 자체가 그렇게 안 했어, 솔직히. 그죠? 이게 얼만데요? 이게 36억, 28억, 83억, 47억, 28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60억, 이렇게 하면 140억, 이렇게 하면 180억, 이렇게 하면 200억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322.50부터 332.50까지 200억 매도 쳤다니까? 콜만? 근데 그 위를 뚫고 간다고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요 330부터 여기 322.50까지 여기는 다 콜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는 아닌 거예요. 여긴 안 가. 예, 여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고 싶잖아요. 예? 상승을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기준선 26을 만나야 돼요. 이 선을 만나야 된다고. 예? 근데 이 선이 내려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런데 지금 요게 바닥이에요. A 이게 바닥이에요. 요게 278이고 요게 2100 55예요. 34.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바닥은 2134고 코스피 200 지수의 바닥은 278이에요. 예.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3월 5주입니다. 여기가 3월 5주예요. 자, 3월 5주까지 가야 될 기준선 26 값은 여기에요. 2436입니다. 여기는 319.57이에요. 자, 3월 달에 2436으로 가야 돼요. 2436으로 가야지 골드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고 싶으면, 주봉이 위로 가고 싶으면 코스피 지수는 2436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여기. 이게 최소치예요. 예. 코스피 200 지수는 319.57 위에서 놀아야 돼요. 예. 이게 기본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 놀아야 상승이에요. 예. 2436 위에서 놀아야 되고 319.57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놀아야만 상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문제는 내일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코스피 지수는 2352점 땡땡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2352로 간다는 얘기는 2436보다 낮은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350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 이 정도라고요. 그리고 여기로 보면 한 307 라인 정도 돼요. 307. 안 보이네. 예. 그럼 결국에는 2436보다 낮은 위치로 간다는 거잖아요.
2436보다 낮은 위치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봉은 상승이 아닌 거죠. 2436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상승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저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도 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상승을 가려면 무조건 2436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봉은 2436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319.57 위에서 머물러야 이게 상방인 거예요. 그 밑에서 머물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2436, 319.57, 그 두 숫자만 계속 기억하세요. 그 밑에서 3월달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상승은 없고 계속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19.57 위에서 움직이거나 2436 위에서 버티면 이거 골 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월봉은 하방이고 주봉은 상방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3월달에 확인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3월달에 확인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2436 위에서 움직이느냐, 2436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코스피 200 지수는 319.57 위에서 움직이느냐, 319.57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되셨죠? 망가진다고. 여기서 망가진다라는 거는 찔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2134, 278이 깨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생결단 내야 돼요. 3월달에 현재 만들어진 저점 깨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2436 위에서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319.57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저점 깨고 싶어. 그러면 319.57 밑에서 놀면 되고, 2436 아래에서 놀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2.66 아래로 끝나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352로 가야 되니까 2436 아래에서 놀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주봉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깔끔하게 나올 거잖아요. 주봉을 보시고 단순하게 딱 계산해 보시면 머리에 이게 딱 수치들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어느 숫자 위에서 움직이면 상방, 어느 숫자 밑에서 움직이면 하방. 그것만 계속 머리에다 담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국내 증시입니다. 해외 볼게요. 해외. 지금 나스닥 선물은 엄청 오르네요. 1%가 오르고 있어요. 1.1%. 맨날 갭상승해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요날 또 갭하락했다고 오늘 또 이제 갭상승하네요. 힘들어. 자, 잠깐만요.
안 잡히네요. 이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가끔 에러가 나요. 이게 가끔 에러 나면 보통 이제 분봉 가면 고쳐지거든요. 예, 분봉 갔다가 다시 주봉으로 오면 고쳐졌다. 예, 이건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진짜 얍삽하게 하네요. 자,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은 이제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은 하락 상태죠. 네, 하락 상태예요. 하락.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지금 주봉은 이게 죽었어요. 보시다시피 다 내려갔어요.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 그죠? 네,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못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지장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유로운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건 뭐 별일도 아닌데 뭐 선물이 벌써 134%나 오르고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자, 일봉은 뭐 없어요. 보시다시피 없어요. 하단선도 상단선도 강하지 않아. 왜냐면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봉이 단봉이에요. 단봉. 이게 뭐 아랫꼬리가 길거나 윗꼬리가 길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봉이 아니라서 단봉이라고요. 그래서 일봉은 지금 특별하게 방향을 보기가 어렵고, 주봉은 보시다시피 지금 하단선은 아래를 보고 상단선은 더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둘 다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월봉도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래도 성립이 안 되죠. 월봉, 주봉, 일봉이 다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뭐 오른들 내린들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난리네요. 이거 뭐 좋은 일이 뜬 거예요?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뭐 150포인트나 올리네요. 뭐지?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위에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받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하단선이 저가 위에 생기느냐 저가 아래 생기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단선이 저가 위에 생기면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하단선이 저가 밑에 생기면 이번 달 저가는 붕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얼마나 감았다가 내릴 거냐 이제 그런 이슈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종가, 내일 나스닥 지수의 종가가 얼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오늘이 말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말일이에요.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국내 증시는 내일이 마감이에요. 내일이 마감이니까 똑같이 종가 하락 여부 체크하시고 저가랑 하단선의 관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스닥 보셨죠? 나스닥 보셨고
예, 분기봉. 분기봉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상단선 이거 두들겨 맞고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예? 여기까지 밀렸다고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아니지, 한 달이 아니지, 지금 2개월 내내 상단선 위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봉 갖고 일봉, 그 다음에 주봉 가지고, 예, 계속 돈 가지고 핸들링 하면서 상단선 위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상단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매도가예요. 지금 분기봉으로 보면 이 모든 게 다 매도가라고요. 매도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요. 매도가 위에 있으니까 매도했으면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벗어나야 매도를 청산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그 공간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할 게 없구나,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거죠. 분기로 보면 싹 다 위를 닫았는데 월봉으로 보면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갔다가 다시 밀리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위로 갔는데, 예,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누르니까. 월봉은 받쳐주는 힘이 없는데, 예, 위는 열렸으니까 위로 갔는데 분기봉에 다시 확 누르니까 월봉에서는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죠. 그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가가 깨지는 행위로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거 7주 동안 저가를 지켰어요.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간 저가를 지키고 지금 처음 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 뒤에 7주 동안 이 일구간이 쫙 만들어져 있다고요. 여기, 예, 여기가 하락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시간이 2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2주 동안에 상승하지 않고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3월 13일 이후로 하락이 시작되면 4월 말까지 하락이 잡혀 있는 거죠. 이번 주, 예? 이번 주는 답이 없어요. 다음 주가 돼야 상단선이 내려와. 예? 다음 주가 돼야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이번 주에는 상단선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 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거 내려갈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자, 제가 2주 뒤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가가 너무 아쉽네요. 그냥 내리면 되는데 이걸 갭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얄밉죠. 이거 그냥 갭하락하면 끝나는 건데. 자, 보이시죠? 예? 보이세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단선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윗공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윗공간이 많이 있어. 근데 다음 주에는 없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속도면 여기 이 정도 가야, 예? 이 정도에 가야 하락 추세선을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 상단선을 만나기 시작해서 3주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월 두 번째 주, 3월 세 번째 주, 3월 네 번째 주가 하락 추세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아니에요. 이번 주는 직접적으로 상단선과 만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막 오른다고 해서 이거 내가 매도해야지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내려왔어 아직.
다음 주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음봉 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위에선 내려오고 아래는 올라오고 박스가 됩니다. 다시요. 자, 이번 주에 음봉이 나면 다음 주부터는 상단선이 미친듯이 내려올 거예요. 지금처럼 허공에 떠있는 상단선은 없어. 깊이 안으로 파고들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가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단선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하단선은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박스가 되면서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위에서는 매도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이번 주에 매도한다? 못해요. 못합니다. 매도 공략 못해요. 이건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실제로 매도하기 편한 시간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다음 주가 됐을 때 이번 주가 어떤 봉을 그리든 이번 주가 어떤 봉을 그리든 다음 주 가서 보시면 상단선이 쭉쭉쭉쭉 내려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다만 내일 종가가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은 내일 종가가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음봉으로 잘 끝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우요. 다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은 보시면 벗어났죠. 이격 볼벤이랑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매도 가치가 없고 주봉으로 보면 상단선이 이 정도 33,370인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 아래에 있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못해. 매도 못해요. 이 봉들을 다 봐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매도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매도 못해요. 이번 달은 매도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번 달은 매도 못해. 종가만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 종가만 확인하셔야 돼. 이건 매도 가치가 일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이 되잖아요.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래가 열릴 거예요. 봐요. 열리지. 그죠? 아래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상승 추세가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만 끝나면 돼. 그죠? 이대로만 끝나면 돼요. 이대로만 끝나면 된다고. 죽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꺾인다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주봉하고 일봉, 이거는 사실 지금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월봉의 하단선이 빡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선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상단선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A. 다음 달에도 매도 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B,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는다고. 그죠?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상승 추세잖아요. 이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볼배만 남는 거죠.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이 C에 있는 하단선을 가지고 저가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가가 깨지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다만 매도자는 A, B 이런 데밖에 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높다고요. 매도가는 높다고. 매도가는 높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매도 못 하는 거죠. 신규 매도는 못 해요. 기존 매도자만 들고 가는 거야. 그건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매도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분기봉 기준으로는 얼마 이상에서 하고 월봉 기준으로는 얼마 이상에서 하고, 그건
예, 한 달 내내 떠들었으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달에 매도 칠 수 있는 자리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 34,236? 요 위만 매도가 가능한 거고, 그 아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분기봉으로 보셔도 매도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거밖에 안 된다고. 예. 33,887.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매도해도 33,887이고, 예. 좀 비싸게 매도한다 그러면 34,236인데 이거 말고는 이 밑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월봉이 망가지면 분기봉은 어디까지 열렸냐면 여기까지 열렸어요. 예. 분기봉은 29,814까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기봉은 내려갈 생각이 있다고요. 월봉이 막고 있는 거지. 근데 월봉이 열어주면 아래에 열려요. 그쵸? 아래에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틀만 잘 버티면 돼요. 지금은 이틀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다운은 그거 해볼만 한 거예요. 매도자는 해볼만 해요. 신규 매도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매도자, 그러니까 33,887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밑에가 열려 있으니까. 다음으로 보실 거는 SQQQ. 네? SQQQ입니다. 이제 하단선 하나 붙고 있는데, 그죠? 분기봉으로 보면 이제 하단선 하나 복구한 거예요. 근데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지금 나스닥이. 네. 이제 하나 복구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41.3 정도에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요. 51.34에 있고, 네 번째는 여기에요. 55.97. 지금 하나 복구했어요. 하나. 두 개 복구한 것도 지금 하나밖에 안 복구했어요. 자, 월봉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만 보세요. 네? 월봉은 상승하는지 하락하지만 보자고요. 뭐 어차피 상단선 너무 멀리 있고, 지금은 그냥 상승만 해줘도 감사하죠. 기대하는 건 이거 하나. 아이고, 상승만 해줬으면 좋겠다. 자, 주봉은 하단선 여기 있죠? 예?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35.82에 있잖아요. 등가 기준으로 해도 여기 있다고요. 지금 개파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등가 기준으로 해도 여기 있으니까 이번 주는 거래 없어요. 이번 주는 거래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돼. 자, 일봉은 지금 하단선이 여기 있는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각도가 휘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가기 좋은데, 지금 모양새는 개파락이 나오기 쉬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기대할 게 없고, 주봉의 하단선은 35.82에 있잖아요. 개파락하면 더 낮아질 거라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봉도 그 다음에 일봉도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닌 거예요. 매수를 하려면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봉 잘 그려놓으면 다음 주 정도의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구나 사나 그냥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끝내는지만 보는 거죠. 거래를 부추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올랐어, SQQQ가 올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거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진짜 승부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이렇게 3주 동안이 매수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기지. 이번 주는 그냥 올라가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빌어야 되는 주입니다. 없어요. 월봉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것만 보자는 거죠. 이게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죠. 아직까지는 고가 방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보다 높게만 끝나준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제 고가만 넘으면 뭐
얼마든지 늘어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월봉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넘느냐 마느냐. 다음 달이라고 해봐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지나면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됐을 때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위로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야 뭐 그냥 다 따라오는 거고. 고가를 넘기면 해볼 만하다. 고가를 못 넘기면 짜증 나는 거죠. 왜냐면 3월 달이 지나면 분기봉이 바뀌니까. 그래서 체크하셔야 될 거 2개. 첫 번째, 종가가 상승하느냐. 두 번째, 상단선이 이번 달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느냐. 월봉상 이 2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과 일봉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팔아 이거 안 돼요. 위도 열려 있고 아래는 아직 멀리 있어요. 자, 삭스. 여기는 아직 양봉도 아니에요. 양봉도 아니에요. 보시면 이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막 좋은 일 만들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막 올려놨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돈 갖고 난리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중에 돈이 있다는 거지. 시장이 좋아져서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메시지를 어딘가에서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올리는 거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좋은 그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래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1월 달부터 계속 올렸는데 1월 달부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CPI도 안 좋았고, 그쵸?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무시하고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장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자,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도 하단선 밑이에요. 여기 26.93 26.93이 하단선이에요. 이걸 삭스 이게 필반으로 보시면 나스닥 차트랑 똑같아요. 나스닥 차트랑 똑같아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852 그리고 2554 여기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죠. 분기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내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좀 달라요. 그죠? 이게 유동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봉을 그리는 수준이 SQQQ랑 삭스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훨씬 많이 녹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녹아요. 자, 이걸 다음 달을 보면 지금이 어차피 뭐 상단선 하단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여길 막죠. 여길 막고 지금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보면 꽤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숙주는 아직 월봉의 상단선이 강하다라는 느낌 정도는 없어요. 있다지. 상단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삭스는 지금 모양새가 상단선이 강하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은 상단선이 강하고 분기봉은 하단선이 강해요. 말 그대로 골 때리는 거죠. 이걸 분기봉을 따라가야 되나 월봉을 따라가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월봉의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안 하시면 돼요. 23.80 현재 기준으로 보면 23.80 위에서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3월달 내내 이대로 끝나면. 제가 아까 삭스 이 필반 차트 보여드렸죠. 그럼 필반으로 다시 가볼게요. 필반으로 보면 지금 하단선이 여기 있고, 그죠? 여기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924 2924라는 수치 아래에서는 삭스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 위에서는 살 수 있어. 그 위에서는 살 수 있는데 그 밑으로 오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가격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봉은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렇죠? 하단선이 저가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이번 주엔 매수 전략이 없어요. 이번 주엔 매수 전략이 없다고요. 일봉도 지금 여기 추세가 무너져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등가로 시작하면 그나마 21.42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모양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스닥 갭상승하는 거 보면 뭐 필반도 갭상승 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봉과 일봉은 매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쉬셔야죠. 이번 주는 쉰다. 거래 안 하고 이번 주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확인해요? 월봉 종가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월봉 종가를 확인하고 화요일날 2월달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일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월봉이 어디서 끝나냐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테니까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주봉은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봉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래 못한다.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단선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개파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구조가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거래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거래를 포기하고 손절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차피 분기봉 보고 가시는 분은 3월 말이 돼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큐만 보면 사실 3월 말까지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삭스는 솔직히 차트가 그렇게 스큐만큼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변동성이 큰 게 좋은 거지 차트 자체가 모양새 자체가 스큐만큼 좋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 많이 변동성이 크고 워낙 많이 녹으니까 차트 모양새는 그렇게 이쁘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MF는 뭐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일단 월말까지 그냥 보셔야 돼요. 월말까지 그냥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라면 일단 월말 결과를 먼저 보겠어요. 지금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매수를 고민해요?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는데 저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틀간 그냥 무조건 지켜본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S&P. S&P는 지금 하단선에 걸쳐 있죠.
하단선에 걸쳐 있잖아요. 예. 주봉은 죽었어요. 주봉은 죽었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근데 월봉은 하단선에 걸쳐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틀 동안은 하방을 볼 수가 없겠죠. 하단선에 걸쳐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방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틀 동안에 어디서 끝나는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돼요. 자, 월봉상 다음 달이 되면 상단선 내려오고 하단선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 찍고 올랐다가 시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끝이겠죠. 여기 찍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이번 달 시가 부근, 이번 달 시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땐 그때는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얘도 분기봉은 뭐 볼 거 없을걸요? 얘도 분기봉 똑같아요. 다 매도야. 여기 매도. 그죠? 매도.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다 매도만 보여요. 분기봉으로 보면 다 매도만 보이고, 이제 월봉이 상승하기에 유리하게 봉을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음봉으로 끝내서 무너질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고,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무너져서 끝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을 하세요. 이게 음봉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거 바로 내리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반등은 온다. 근데 그 반등이 잘하면 마지막 반등이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시가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이대로 끝나서 하단선이 올라오면 상단선은 시가까지 내려올 거니까, 하단선 찍고 시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서 저가 깨면 그때는 진짜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뭐 고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봐도 뭐 위아래 다 열려 있는데 이거 보고 상방에다 하방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해요? 못해요. 근데 이거 추세는 무너진 거예요? 이건 추세는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상방이 아니에요. 자, 보셨고, 테슬라. 테슬라도 무너졌어요. 보시면 무너졌습니다. 갭이 얼마나 뜰 거냐가 중요한데 일단 무너졌어요. 그럼 얘도 시가까지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 형태죠. 시가까지 왔다가 내려가면 등가 기준일 때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추세 무너진 거 보셨죠? 이게 급등할 게 아니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상단선 위에 있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전략은 불가능한 거고, 이걸 분기봉으로 보면 더 심하죠. 분기봉으로 보면 상단선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저가 있죠? 이 저가 깨면 하방이고 저가 지키면 상방이에요. 얘는 딱 정확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가가 지켜지면 상방, 저가가 깨지면 하방입니다. 그렇게 차트를 그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가 지킬 생각 없어요. 테슬라는 하단선으로 저가 방어 못해요. 조정을 한 게 없어. 그냥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깼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한 거구나. 근데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안 깨요. 그러면 하방 아닌 거예요. 애플도 똑같죠. 애플도 아직 저가 방어 의지 없어요. 보시면 저가 방어 의지 없습니다. 월말 종가를 보셔야 돼요. 월말 종가를 보시고 저가와 하단선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윗꼬리를 그려야 되니까 저는 반등은 올 거라고 봐요. 올 초에 반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내려요? 꼬리 없이 내려?
그리겠죠. 근데 저가가 지켜지면 상방이고 저가가 깨지면 하방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구글은 다 망가졌습니다. 예? 구글은 이미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애플, 그 다음에 애플하고 그 다음 종목 뭐였죠? 테슬라. 이 두 종목은 그나마 버틸만해요. 양봉이야. 근데 구글은 끝났어요. 구글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볼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구글은 끝났다. 메타는 반대로 저가를 지키려고 차트를 그린 거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저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면 메타는 저가를 지킬 의지가 있고, 구글은 아직까지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고, 그죠? 애플도 아직 없고, 테슬라도 아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은 뭐 이대로 끝나면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려요. 그쵸?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 없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얘기 해드렸죠. 1261원 여기만 붕괴 안 되면 된다고. 1261원만 붕괴되지 않으면 144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뭐 없어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여기까지 4월 3일자 주봉, 3월 27일자 주봉까지는 다 영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매트릭스가 다 영구간이라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요. 3월 말까지 그 안에 1261원만 안 가면 돼. 1261원만 안 가면 계속 분기봉은 최고가 모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야 될 가격이 144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261원을 안 가면 1440원으로 가는 거고 1261원으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상 1261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1440원으로 가는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월봉이 맞건 안 맞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목표치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렇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아요. 뭐 미국 증시는 솔직히 갭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시초가가 갭상승을 할지 갭하락을 할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오늘은 좀 아쉬워요. 지금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겨놓고 갭상승을 하면 월봉 종가가 하락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